물을 따르다가 갑자기 바닥이 내 쪽으로 기울어졌어요. 마치 내가 아니라 세상이 나를 밀고 도는 것 같았죠. 나 여사님은 그날을 그렇게 기억하셨습니다. 올해 78세, 평소엔 혼자서도 잘 지내시던 분이었습니다. 손녀가 좋아하는 유자차를 타기 위해 주방에 서 있던 중이었죠. 순간 시야가 흔들리고 다리가 풀리듯 주저앉으셨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없던 아파트 안에서 그 자리에서 몇 분간 움직이지 못하고 앉아 있었던 그 느낌, 그 고요한 공포는 그날 이후로 일상의 모든 걸 바꿔버렸습니다. 그 후로는 혼자 밖에 나가는 게 너무 무서워요. 누가 갑자기 내 등을 민 것처럼 몸이 휘청할 때마다 또 그러면 어쩌지 하는 생각뿐이에요. 진료실에서 나 여사님은 조용히 그리고 또렷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분의 눈빛에서 단순한 어지럼증 이상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몸이 무너지는 공포가 아니라 혼자라는 것에서 오는 불안, 그리고 다시 그 상황이 반복될까봐 스스로를 가두게 되는 마음이었습니다. 실제로 어지럼증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잠깐의 불편함이 아니라 삶을 움츠리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되곤 합니다. 특히 일어설 때 어지러질하거나 고개를 돌릴 때 세상이 빙빙 도는 듯한 느낌, 평형을 잃고 벽을 짚게 되는 순간들은 단순한 신체적 증상을 넘어 이젠 나 혼자는 위험하구나 라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깥 외출을 줄이고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고 말수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어지럼증은 뇌, 귀, 심장, 혈관, 심지어 식습관과 수면의 질까지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과 다르게 혈압 변화에 민감하고 탈수나 저염 상태에도 쉽게 균형을 잃습니다. 예를 들어 물이 부족하면 혈액량이 줄어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감소하고 혈압이 낮아지면 일어설 때 눈앞이 캄캄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전정기관 귀안의 평형 감각 센서의 기능 저하, 척추 퇴행성 변화, 철분 부족, 약물 부작용 등 그 원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지럼증은 큰 병의 전조라기보다 생활 속 작은 변화로 충분히 조절될 수 있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내 몸이 보내는 첫 목소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점입니다. 나는 나 여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겁나고 불안하지만 그 모든 게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단, 급하게 바꾸려고 하지 말고 아주 천천히 아주 작게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 여사님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아침에 일어나기 전 손으로 머리 받치고 10초간 숨 고르기, 침대에서 천천히 다리를 내리고 두 손으로 의자 짚고 일어서기, 마시기 귀찮아하던 미지근한 물 한 잔도 아침마다 챙기셨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물을 마신 뒤 손끝을 10초간 쥐었다. 펴기를 반복하는 동작과 벽에 손을 대고 무릎을 약간 굽힌 채 체중을 좌우로 옮기는 동작을 알려드렸습니다. 간단하지만 매일 반복하면 중심 감각과 말초 근육의 반응 속도를 개선할 수 있는 동작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그녀는 어느 날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일어설 때도 심장이 뛰지 않아요. 예전엔 바닥이 나를 잡아당기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바닥을 딛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그녀의 몸이 아니라 마음이 회복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상에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어지럼증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흔들릴 때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우리는 그 신호를 두려움이 아닌 주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변화들로 말이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나이가 들수록
어지럼증이 흔해지는지, 그리고 어떤 순간에 꼭 진료를 받아야 하는지를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도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아주 쉬운 균형 감각 회복 루틴과 실제로 어지럼증을 이겨내고 다시 마을 카페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된 또 다른 환자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혹시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최근 자주 어지러질하거나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경험을 하셨다면 이 영상이 그 시작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지럼증, 단순히 노화가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흔해지는 이유, 나는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실 때마다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한다. 그럴 수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어지럼증은 단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당연하게 여길 증상이 아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수많은 몸의 변화들이 숨어 있다. 예를 들어 나 여사님처럼 갑작스럽게 어지럽고 숨이 가빠지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경험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다. 그 신호를 이해하려면 먼저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원인은 기립성 저혈압, 즉 일어설 때 갑작스럽게 혈압이 떨어지는 현상이다. 젊은 사람이라면 뇌혈관이 금방 반응해서 혈류를 유지하지만 고령자는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자율신경 조절 기능도 약해져 순간적으로 뇌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다. 그 결과 머리가 핑 돌고 눈앞이 깜깜해지며 쓰러질 뻔하거나 실제로 넘어지기도 한다. 두 번째로, 전정기관의 기능 저하가 있다. 귀 안에는 몸의 균형을 감지하는 센서 같은 구조물이 있는데 이를 전정기관이라 한다. 이 부분은 머리 움직임, 몸의 방향, 중력 등을 감지해 우리 몸이 똑바로 서 있다는 느낌을 유지하게 도와준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기관의 민감도와 정확도가 떨어지면서 고개를 돌리거나 몸을 기울일 때 잘못된 신호가 뇌에 전달되고 그 결과 마치 세상이 빙빙 도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전정성 어지럼증이다. 세 번째 원인은 탈수 또는 저염증이다. 많은 어르신들은 화장실을 자주 가기 싫어서 또는 물맛이 없다고 하여 하루 종일 물을 한두 컵만 드시곤 한다. 특히 여름철엔 땀으로 수분과 염분이 빠져나가면서 혈액의 양이 줄고 이로 인해 혈압이 떨어지며 어지럼증이 심해진다.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 중 일부는 이뇨작용이 강한 약물로 인해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더 쉽게 무너진다. 네 번째로는 빈혈, 특히 철분 부족으로 인한 산소 운반 능력 저하가 있다. 적혈구가 부족하거나 혈색소 수치가 낮으면 심장은 평소보다 더 세게 뛰며 산소를 보내려 하지만 뇌에 도달하는 산소가 줄어들어 어지럼증이 생긴다. 실제로 나는 식사량이 줄고 편식이 심한 어르신들에서 이러한 경우를 자주 보았다. 다섯 번째는 목뼈 퇴행이다. 나이가 들면서 경추목뼈 사이에 디스크가 닳거나 뼈가 자라 신경을 누르면 머리의 움직임에 따라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고개를 위로 들거나 옆으로 돌릴 때마다 순간적으로 어지러움을 느끼는 어르신들은 이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다. 여섯 번째는 복용 중인 약물의 부작용이다. 항고혈압제, 한구울제, 수면제, 진정제 등 일부 약물은 혈압을 떨어뜨리거나 전정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두세 가지 이상의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 상호작용으로 인해 어지럼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많다. 마지막으로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 불안감도 중요한 원인이다. 어르신들 중에는 밤에 자주 깨거나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낮 동안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뇌의 균형 센터가 피로해져 어지럼증이 더 쉽게 유발된다. 게다가
가족에게 말 못할 불안이나 외로움이 쌓이면 마음이 먼저 흔들리고 그 흔들림이 몸으로도 이어지는 경우를 나는 무수히 보았다. 즉, 어지럼증은 단지 하나의 장기 문제가 아니라 전신적인 밸런스와 연결된 복합적인 신호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많은 어르신들이 이 어지럼증을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넘길까?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증상이 간헐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병원을 찾았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올 수 있다는 점. 둘은 어르신 스스로가 나이가 들면 원래 이런 줄 알고 말하지 않고 참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나는 이런 상황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다. 어지럼증은 무서운 병의 전조라기보단 지금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지금 어지러우셨던 그 순간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일어난 직후였는지, 고개를 돌릴 때였는지, 배가 고팠는지, 물을 안 마신 상태였는지, 그 작은 단서를 함께 살피면 우리는 몸이 보내는 패턴을 찾을 수 있어요. 그렇게 어르신들과 함께 한 줄 한 줄 기록하고 바꿔보고 조금씩 반응을 살피며 방향을 조절하면 몸도 마음도 다시 중심을 찾는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중심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실천법들을 소개하려 한다. 복잡하지 않다. 하루 10분의 간단한 균형 운동, 수분을 챙기는 방법, 앉았다 일어나는 습관, 생활 속 소금 섭취, 팁 등 누구나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그 변화로 다시 마을버스 정류장까지 혼자 걸어가게 된 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리려 한다. 어지럼증이 당신의 일상을 빼앗지 않도록 이 다음 이야기를 꼭 들어주시기 바란다. 넘어질까봐 무서워요. 조용히 움츠러든 어르신들의 하루. 진료실에 앉아 조용히 손을 모으고 계신 80세의 박 선생님은 처음부터 단 한 번도 어지럽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그냥 무릎이 안 좋아서 잘 안 나가요. 요즘은 밖이 위험하잖아요. 그런 말들로 시작된 상담 속에서 나는 문득 이런 질문을 드렸다. 혹시 집안에서도 벽을 짚고 걸으세요? 그제서야 그분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다. 사실은 며칠 전에 거실에서 갑자기 어지러질해서 식탁에 손을 짚었어요. 넘어질까봐 그 뒤론 계속 조심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이 어르신이 단지 무릎이 아파서 외출을 줄인 게 아니라 이미 심리적으로 넘어짐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단지 뼈의 문제도 균형의 문제도 아닌 삶을 조심스럽게 살아야만 하는 상황으로 몰리는 마음의 문제였다. 어지럼증이나 균형 상실은 단순히 넘어질 수 있다는 위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가능성 자체가 한 사람의 생활 방향을 점점 좁혀나가고 결국은 내가 혼자 살기엔 위험하다는 인식을 만들어낸다. 박 선생님은 원래 매일 아침 집 근처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시던 분이었다. 거기 있는 가게 사장님들이랑 인사도 나누고 딸이 좋아하는 두부도 직접 골랐죠. 그런데 단 한 번의 어지럼증 이후 그는 그 길을 끊어버렸다. 혹시 길에서 휘청하다가 넘어지면 누가 나를 일으켜줄까? 누가 내 전화기를 꺼내줄까? 괜히 민폐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셨다. 그 두려움은 외출을 줄이고 외출을 줄이다 보니 걸음이 줄고 걸음이 줄자 다리 근육도 줄어들었다. 결국 걱정하던 일이 더 가까워지는 악순환이 시작된 것이다. 또 다른 예는 76세 김 여사님이다. 그녀는 매일 아침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고 했다.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 이후로는 욕실도 무서워요. 혹시 샤워하다가 또 그렇게 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라는 말을 반복하셨다. 결국 그녀는
낮에도 욕실 불을 켜놓고 문을 열어두고 밤에는 세수도 하지 않으셨다. 그 두려움은 위생의 문제로 수면의 질로 식욕으로 이어졌다. 처음엔 단순한 어지럼증이었지만 그것이 삶 전체를 위축시킨 것이다. 나는 이런 환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균형을 잃는다는 것은 단지 몸이 흔들리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실감한다. 어르신들은 나는 괜찮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점점 주변을 줄이고 활동을 줄이고 결국은 말수마저 줄어든다. 문제는 가족들도 그것을 쉽게 눈치채지 못한다는 점이다. 엄마는 원래 조용한 분이니까 아버지는 원래 집돌이라서 밖에 안 나가시죠. 같은 말로 그 변화들을 놓치게 된다. 그래서 나는 환자의 가족에게도 늘 강조한다. 움직임이 줄었다는 건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 어딘가 불편하거나 두려워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물어보는 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진단입니다. 실제로 김 여사님의 경우 딸이 엄마가 요즘 통 웃질 않아요 라고 말한 것이 계기가 되어 병원에 오게 되었다. 내가 처음으로 물었던 건 이것이었다. 최근에 혹시 일어나거나 고개를 돌릴 때 순간적으로 어지러질한 느낌이 드신 적이 있나요? 그녀는 처음엔 아니라고 했지만 천천히 대화를 이어가면서 결국 샤워하다가 순간 벽을 짚은 적이 있었어요 라고 말씀하셨다. 그 작은 순간이 그녀의 생활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이었다. 나는 이러한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두려움 자체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넘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이미 알고 있고 그것은 대부분 아주 간단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그들에게 천천히 앉고 일어나는 연습, 벽에 손을 대고 중심 잡기, 시선 이동에 따른 어지럼증 훈련, 수분 섭취와 염분 조절 등의 기본적인 루틴을 소개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박 선생님은 진료 후 내가 알려드린 1일 10분 균형 운동과 물 마시기 습관을 매일 지키셨고 3주 뒤엔 이렇게 말씀하셨다. 요즘은 무서움보다 걷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김 여사님은 욕실 앞에 간단한 의자를 두고 앉아서 세수하기부터 시작하셨고 요즘은 거울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나도 아직 괜찮은 사람이구나 싶어서요 라고 하셨다. 나는 그 말에 마음이 뭉클했다. 넘어질까봐 움츠리던 하루가 다시 살아볼 만한 하루로 바뀌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어지럼증과 낙상 공포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생활 속 실천법, 예를 들어 앉고 일어나는 습관, 수분 섭취 방법, 소금 섭취 요령, 균형 감각을 키우는 쉬운 운동법 등을 자세히 소개하려 한다. 어지럼증은 멈추는 병이 아니라 조절할 수 있는 신호이며 일상 속 작은 선택으로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영상을 통해 꼭 전하고 싶다. 다시 중심을 잡는 법. 집에서 시작하는 어지럼증 관리 루틴. 박 선생님은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주로 벽을 짚고 다니셨다. 집 안에서도 문지방을 넘을 때마다 한 번씩 멈추고 고개를 돌릴 땐 벽을 손으로 짚어야 마음이 놓인다고 하셨다. 나는 그분께 물었다. 요즘 하루 중에서 가장 긴장을 푸는 순간이 언제세요? 박 선생님은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대답하셨다. 딱히 그런 게 없네요. 그냥 하루 종일 조심하면서 지내요. 나는 그 대답에서 몸의 균형, 이전에 마음의 중심을 잃은 상태라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치료보다 먼저 매일 반복할 수 있는 회복의 루틴을 권해드렸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다시 중심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아주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방법.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영상에서 정리해드리고자 한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물 마시기다.
많은 어르신들이 수분 섭취를 무심코 넘기지만 사실 어지럼증 예방의 가장 기본이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의 양이 줄고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면서 순간적인 저혈압과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 오전과 오후에 각각 한 컵씩, 그리고 저녁엔 과하지 않게 소량. 하루 총 1.2리터에서 1.5리터 정도를 목표로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다. 다만 신부전이나 신장 문제가 있는 분은 주치의와 조절이 필요하다. 다음은 염분 보충이다. 무조건 저염 식단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특히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어르신은 소량의 염분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 국물에 천연 간장을 약간 더하거나 김에 참기름과 소금을 살짝 뿌려 먹는 식으로 하루 염분을 소량 보충하면 수분 유지에 도움이 되고 혈압 안정에도 효과적이다. 다만 고혈압이 있는 분은 반드시 조절이 필요하며 지나치지 않도록 일일 염분 총량은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세 번째는 앉았다 일어나는 습관 교정이다. 많은 분들이 급히 일어나다가 순간적으로 눈앞이 깜깜해졌다고 말한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속도를 늦추는 훈련이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는 먼저 눈을 뜨고 10초간 그대로 누워 있다가 그 다음 천천히 몸을 돌리고 손으로 지지한 채 다리를 내린다. 의자에서도 일어날 땐 손으로 무릎을 눌러 천천히 중심을 앞으로 이동시킨 후 일어난다. 이때 고개를 먼저 세우지 말고 시선을 아래로 두고 천천히 정면을 바라보는 순서로 움직이는 것이 포인트다. 그 다음은 균형 감각을 회복하는 간단한 운동이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하다. 나는 모든 어르신들에게 이 세 가지 운동을 권한다. 첫째, 한 발 들고 서기. 의자나 벽 옆에 서서 한쪽 다리를 5초간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좌우 각각 5회 반복한다. 익숙해지면 눈을 감고 해보는 것도 좋다. 둘째, 앞뒤 걷기. 발끝과 뒤꿈치를 맞대며 일직선으로 걷는 훈련이다. 처음엔 벽을 따라 걷고 이후 익숙해지면 좁은 복도나 마룻바닥에서 연습하면 된다. 셋째, 머리 회전 운동. 서 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위아래로 움직이며 시선을 따라가는 연습을 하면 전정기관 기능에 도움이 된다. 이 세 가지는 전신 균형과 중심 감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최고의 루틴이다. 운동 외에도 나는 햇빛을 자주 쬐는 것을 권장한다. 햇빛은 비타민 D를 합성해 뼈 건강을 돕고 동시에 세로토닌 분비를 증가시켜 기분과 자율신경에도 영향을 준다. 아침이나 오전 10시 이전 또는 오후 4시 이후 10분에서 15분간 베란다나 집 앞에서 햇빛을 쬐며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긴다. 음식도 중요하다. 철분, 비타민 B12, 마그네슘, 수분이 많은 채소를 중심으로 한 식단은 뇌와 심장, 혈액순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시금치, 두부, 달걀, 참깨, 멸치, 바나나, 그리고 따뜻한 미역국은 어르신에게 훌륭한 아침 식사가 된다. 특히 과식보다는 가볍고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하다.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혈당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어지럼증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 관리도 잊지 않아야 한다. 나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균형은 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흔들릴수록 몸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러니 매일 단 5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히 숨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자.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것만으로도 교감신경의 긴장이 줄어들고 중심이 안정된다. 명상이 어렵다면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을 듣고 따라 부르거나 조용히 앉아 햇살을 느껴보는 것도 좋다. 박 선생님은 지금도 아침이면 커튼을 열고 햇빛을 맞으며 물을 한 잔 마신다. 그리고 내가 알려드린 균형 운동을
10분간 반복하신다. 요즘은 일어나도 무섭지 않아요. 몸이 가볍고 마음이 차분해요. 김 여사님은 이제 욕실에 불을 끄고 문을 닫고 샤워를 하신다. 처음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제가 저를 다시 믿게 됐어요. 나는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진료를 하며 가장 기쁜 순간이다. 의사로서 약을 처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가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감각을 회복하는 것만큼 값진 일은 없다. 어지럼증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관리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루 한 모금의 물, 한 번의 호흡, 한 걸음의 연습에서 시작된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어떻게 다시 일상으로 연결되는지를 보여드릴 예정이다. 다시 시장을 걷고, 다시 계단을 오르고, 다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는 순간들. 그것이 바로 균형을 되찾는 삶이다. 균형은 서 있는 능력이 아니라 내 삶을 선택할 권리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느려진다라고 말합니다. 계단이 무섭고 사이 어두운 길이 부담스럽고 낯선 장소가 불안해지는 것. 그러나 그 안에는 단순히 몸이 약해져서가 아닌 넘어질까 봐라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조용하고 말없이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는 그 두려움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어르신들의 하루를 묶어두는지 너무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거실을 걷다가도 벽을 짚고 샤워기 앞에서도 허리를 낮추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괜히 넘어지면 어쩌지 하고 다시 앉는 그 모습들. 그건 단지 넘어지는 위험 때문이 아니라 넘어지는 나에 대한 부끄러움, 걱정, 좌절감 때문입니다. 박 선생님은 3개월 전만 해도 외출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밖은 그냥 복잡하고 사람 많은 데는 피곤하고 그냥 집이 편해요 라고 하셨지만 그 말에는 다시 넘어진다면 이라는 생각이 늘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10분의 균형 운동, 아침 햇살 맞기, 물 마시기, 그리고 내가 함께 만든 움직임 일기장 속 작은 기록들 덕분에 그분은 다시 동네 편의점까지 혼자 걸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발 디딜 때마다 내가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딘가 무너지지 않을까 두려워서 움츠리던 내가 다시 똑바로 걸으니까 기분이 이상하게 울컥해요. 김 여사님은 욕실을 무서워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샤워를 하다가 쓰러질까봐 밤마다 물수건으로만 몸을 닦으셨던 분이 지금은 손으로 벽을 짚으며 천천히 샤워를 마치고 거울 앞에서 머리카락을 다시 넘기십니다. 처음엔 내가 무서웠어요. 지금은 내가 나를 다시 조금씩 믿게 된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회복의 순간이란 바로 이런 감정이라고 느꼈습니다. 심지어 말이 없는 분들도 균형을 되찾으며 다시 말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83세의 장 여사님은 원래 가족들과도 대화가 적으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걷는 동네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다른 어르신과 하루에 한마디씩 인사하면서 그 대화는 둘이 걷는 시간이 되었고 나중에는 함께 간단한 스트레칭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균형이란 단지 몸을 중심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다시 중심을 잡게 하는 힘이라는 걸요. 나는 지금까지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준비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균형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지만 특히 나이 들어가며 점점 작아지는 세상 안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놓치기 쉬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균형은 선택의 시작입니다.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어디를 걸을지, 누구를 만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어지럼증, 낙상,
불안감, 주저함,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공통된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다라는 속삭임입니다. 하지만 나는 거기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예전보다 느릴 수는 있어도 당신은 여전히 중심을 찾을 수 있어요. 단 1분만 투자해도, 단 1컵의 물만 마셔도, 단 1번의 걸음을 다시 내디뎌도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어제 어지러움을 느꼈다면, 오늘 한 발짝 덜 나갔다면, 최근 넘어질까봐 계단을 피해갔다면 괜찮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멈춘 상태로 머무르지 않고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 나를 움직이는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르신들에게 늘 이런 말을 건넵니다. 몸이 흔들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마음까지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고 다시 나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내 걸음을 다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시작해보세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한 템포 더 쉬고, 물을 마신 뒤 심호흡 한 번 더 하고, 걷기 전 두 손으로 벽을 짚고 무게 중심을 느끼는 그 순간들이 모여 당신의 균형을 다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균형은 단지 넘어지지 않기 위함이 아닙니다. 균형은 내가 나답게, 당당하게,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그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그 권리를 꼭 지켜내시길 바랍니다.